미래화폐를 논해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움직임 오늘도 챙겨볼까요? 고팍스 김훈일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코인들의 움직임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움직임, 오늘은 전반적인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비트코인은 또다시 무슨 악재가 있는 것일까요? 4% 넘는 하락으로 현재 진행되면서 740만 원대도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다른 코인들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 볼까요? 이더리움도 하락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코인이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2% 조정당하면서 43만 7천 원대. 연구원님,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 어제 있었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구도인데요. 이게 4월 초부터 나온 얘기가 미국에서 4월 16일이 그 소득세를 신고하는 기한이거든요. 그리고 이 암호화폐 거래가 커짐에 따라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일단 암호화폐 자체로 세금을 낼 수는 없고, 그리고 과세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에 따라서 4월 16일까지는 그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왔거든요. 따라서 이 사람들의 예측에 따르면 4월 16일 이후에 어느 정도 반등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 시점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의 여유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움직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의 약세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코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기사들도 챙겨봅니다. 헤드라인 첫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칠레에서 들러온 이슈가 있는데요. 블록체인을 통해서 에너지 데이터를 기록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계획일까요? 들여다보겠습니다. 칠레에서 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에너지 분야 통계를 기록하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이미 전력 생산 능력이나 전력 시장가 같은 정보를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실어놓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처럼 국가 통계 시스템의 블록체인을 이용하려는 이유는 기존 시스템이 해킹을 비롯한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암호화폐 광고 금지에 대한 법정 소송이 확대되고 있다고요?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구글도 그렇고 페이스북, 트위터 등등이 암호화폐 관련한 광고를 중지시킨 바가 있습니다. 연구원님, 이 이슈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1월에 트위터, 구글, 페이스북, 그리고 러시아의 그 네트워크인 얀덱스의 상대로 집단 소송이 들어왔는데요. 3월 27일경에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의 단체들이 이 해당 업체들의 ICO 및 암호화폐 금지 관련해서 이것은 담합이다, 어떤 시장 조작이다라는 명목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었는데요. 어제 보도에 따르면 이 소송에 스위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단체가 소송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결국 소송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일종의 담합을 통해서 신기술을 억제하고 시장을 조작했다면 했으면서 이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건데요. 보도에 따르면 아마 이 소송을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낼 거라고 하는데, 이는 와이오밍주가 앞서 이 코너에서 소개드린 바 있지만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것이라는 것을 노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암호화폐와 ICO 광고 자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 어느 게 더 큰지는 사람에 따라 해석에 따라 다른데, 이 소송이 과연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영향이 없고 그냥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날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들려오는 소식들 점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코인도 하나 챙겨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떤 코인 살펴볼까요? 예, 오늘의 코인은 파워레저라는 코인입니다. 이 에어비앤비를 사용하신 분은 알겠지만, 에어비앤비는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어떤 거주 공간을 남에게 대여해서 이에 대한 수익을 벌 수 있게 하는 구조인데요. 이 개념을 전력 파워에 적용한 것이 바로 파워레저입니다. 호주에서 근원한 이 프로젝트인데요. 이 전력의 공급은 지금까지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가는 일방 통행이었다면, 이 구조를 한번 바꿔보자라는 생각에 생성된 프로젝트입니다. 이 전력에 대한 수요가 크고 전기 자동차를 비롯해 새로운 형태의 전력 수요가 나타날 만큼 전력 분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과잉 전력이 생산되면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 파워레저 팀은 이 파워레저 플랫폼이란 것을 개발해서 전력 자산 관리 및 추적, 그리고 전력 거래 및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이 플랫폼을 제작해놨습니다. 이 플랫폼의 구조는 토큰이 2개가 운영되는데요. 첫 번째가 POWR로 되는 파워 토큰이고, 두 번째가 스파크스라는 토큰인데요. 여기서 스파크라는 토큰은
엄밀히 따지면 이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체적인 시스템 내부의 토큰이기 때문에 거래되지 않으니까 이 점은 유의하시고요. 파워 토큰은 이 파워레저 플랫폼을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또한 해당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이게 공급자의 역할이 됐든 아니면 소비자의 역할이 됐든 이에 대한 그 네트워크 유지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는데요. 블록체인 채굴자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유지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듯이 이 파워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보상이 돌아오는 것이 파워 토큰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파워 토큰을 변환시켜서 스파크 토큰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스파크 토큰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 남이 남는 여분의 전력을 구매하고 이에 따라 공급을 받고 반대로 남는 전력을 남에게 판매함으로써 이것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는 이 중간에 어떤 중개 업체의 개입이 있어도 없어도 파워레저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요. 또한 파워레저 팀은 퓨즈박스라는 어플을 개발해서 자신의 전력 자산 및 사용, 전력 생산량 이런 특징을 다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어플을 만들어놨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이 태양광 같은 것을 지붕에 설치해서 자가 전력 생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젝트가 추진을 받게 됐는데요. 그래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 실험용 프로젝트를 다수 완료한 바 있고 태국이나 인도 등 국가들에 있는 그 전력 기업이나 단체들과 협력 관계를 형성하면서 유저 간의 어떤 에너지 교환 체제를 확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의 프리멘틀이라는 도시에 블록체인 기반 전력 및 상수도 공급기관에 대한 점검 및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는 호주 정부도 후원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라서 향후 이런 아이디어가 더 확장될 수 있을지, 더 기반이 더 확대될 수 있을지가 많이 주목할 만한 점이고요. 어떤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 중에도 어떤 기초가 되는 전력이라는 기술에 블록체인 기술을 조합해서 소비자에게 해당 자산에 대한 제어권을 늘려준다. 그리고 더 효율적인 전력의 분배를 시도한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등장한 배경이 그 제3자의 컨트롤을 유저에게 직접 돌려준다라는 개념으로 등장했는데 이러한 그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의 등장과 상당히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코인입니다. 오늘의 코인은 파워레저였습니다. 고박스 김유범 연구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